안녕하세요. 들달라니온 조수연 원장입니다. 저번에는 월경통 관련해서 나원계 선생의 치료법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코너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한약 처방 중 그 후세방 처방 시 궁금했던 부분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완전히 완벽하게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점, 그저 제가 임상을 하면서 느낀 점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 현재 처방을 내릴 때 원방 그대로 쓰는 것을 지향하고 가감을 넘어 완전 해체해서 약대 조합으로 쓰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후세방 처방의 관점에서 이러한 운용은 어떠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방대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오는 환자가 많지 않다고 봐야죠. 처방을 정하고 환자에 맞게 어쩔 수 없이 수정을 가해야 합니다. 원방만으로 낫게 해주는 분은 굉장히 고수던지 아니면은 처방을 좀 장기적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능력자든지 아니면 뭐 처음 처방을 만든 사람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대 조합은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처방을 쓰다 보면 개인만의 약대가 생겨요. 임상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약대는 좀 남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런 약대는 쓰다가 이제 버려지죠. 그래서 항상 베이스 처방을 정하고 베이스 처방의 효과를 북돋워주거나 아니면 부증상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가미로 약대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약대 응용, 베이스 처방. 베이스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주소증이 있으면은 이걸 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만드는 선정하는 처방이죠. 뭐 원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베이스 처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왜냐면 왜 베이스라고 하냐면은 베이스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첨가를 하죠. 요리할 때도. 그래서 이렇게 원방 또는 베이스 처방을 우선 정해요. 주소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가미를 하는 거죠. 가미를 할 때 뭐 한 개씩의 어떤 약재, 그러니까 개별 약재라고 하죠. 개별 약재를 가미를 해도 되고 또는 약대를 이용한 네, 약대를 이용한 어떤 가미법을 써도 가능하죠. 저번에 그 나원규 선생님 월경통 얘기를 할 때 음호 쪽에 이지환이라고 쓰는 게 있었죠. 이게 여정자 한련초 조합이라고 말했고 그때 이게 자음하면서 청혈을 할 때 이 단순하게 요거로도 쓰지만은 가미로 많이 들어가요. 다른 약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증이 소화불량인데 여기다가 나는 조금 가스가 많이 차요. 이러면은 평이산에 창출, 진피, 후박, 감초 뭐 이렇게 넣었는데 가스 많이 찬다. 그러면 후박 증량해도 되지만은 뭐 여기다가 지각이나 뭐 아니면 목향이나 이런 걸 좀 넣어줘도 되죠. 그래서 뭐 지각 목향 이렇게 개별 약재로 넣어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변비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우리 많이 쓰는 목향빌랑 약대 같은 것도 있죠. 두 개 같이 쓰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약대로 이렇게 이걸 해소를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 처방의 효과를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약대 가미를 해줘도 되고 또는 부증상을 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화불량의 변비 또는 소화불량의 뭐 아니면은 어떤 속쓰림 아니면 소화불량인데 뭐 부종이다 부종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소화불량의 부종이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이뇨제를 써도 되죠. 절형복령 또는 텍사 이렇게 해가지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 사령산을 합방해줘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부종이 다른 부종은 아니고 소화와 관련된 부종, 그러니까 습부종일 땐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죠. 무조건 부종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처방에다가 어떤 약대를 넣든 아니면 개별 약제를 넣든 아니면 합방을 하든 해서 효과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약대를 이용할 때 쓰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쉼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임상 약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의성당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네, 이렇게 책 보면은 뭐 이렇게 약대로 된 거, 육두구 보골지, 저도 많이 쓰는 이런 약대 설명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치로 비신양으로 인한 허랭 설사, 그리고 오래되고 낫지 않는 그런 거를 치료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용량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중국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목차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한 걸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자기가 쓰고 싶은 본초를 먼저 찾아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까 처음 질문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체해서 새롭게 조합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진단이 조금 더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법을 정해야 돼요. 딱 치법을 안 정하고 그냥 무작위로 약대의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창방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창방 좀 해봤지만은 쉽지 않아요. 기존 처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어떤 임상 경험이 점점 늘어나면서 진짜 이렇게 좀 필요 없는 거 뺄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를 가감하게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창방이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끝내고요.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사상방을 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체질의 약제를 쓰면 효과도 없고 사이드가 난다고 하시는데, 후세방 관점에서 체질에 따른 약제 손용을 조금씩 고려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왜냐면 저는 체질방을 거의 쓰질 않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수견으로 결국 사상방도 어떤 목표를 위한 한 가지 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산꼭대기를 향해 가는 방법,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산꼭대기를 향해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뭐 산등성이가 있다면 여기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길 중에 나한테 맞는 길, 또는 뭐 이렇게 환자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우선 체질을 나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체질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후세방을 써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환자를 보면은 이런 유형이다, 이런 유형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어가 좀 있고 열이 좀 많네. 이 사람은 그냥 열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초가 좀 허하는 사람이네. 이런 거를 이렇게 그 문진이나 하다 보면은 나오는데, 사상체질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고 체질 판별을 잘못했다고 해서
막 완전히 크게 트러블이 난다고 보진 않거든요. 보통 한약에서 큰 트러블이라고 하는 건 보통 소화 안 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아무 효과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소음인한테 소양인 약을 썼다고 해서 굉장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의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사람이 소양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평생 보조인계탕을 못 먹는가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양인이라고 해도 항상 소양인 계통의 약만 써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뭐 소양인이 뭐 이렇게 보증이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육미계통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양인이 보증이탕 먹는다고 막 크게 사이드가 난다거나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병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체질만 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다만 사람한테는 어떤 한 명의 사람한테는 네, 확실히 그 사람의 타고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체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A란 사람한테 어떤 B란 환경이 다가오면은 뭐 어떤 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C란 사람한테 똑같이 B란 환경이 왔을 때 조금 다른 모습의 반응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하고 사람마다 같은 환경이라고 해도 다른 질병, 다른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원장님들도 임상 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감기로 온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뭐 코감기로 오는 사람이 있고 코감기 어떤 사람은 나는 목 쪽이 약해서 목감기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오면 꼭 몸살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감기 오면 무조건 고열 감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체질이 없다고는 네, 할 수는 없죠.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그렇다고 약을 좀 다른 걸 썼다고 해서 문제가 굉장히 생긴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이 정도로 답변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간혹 처방서적을 읽다 보면 한 환자의 병증에 무기가 여러 개 있다고 표현하며 여러 처방이 가능함을 장점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는 지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환자의 현재 병증에는 단 하나의 처방만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원방 그대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생각하다 보니 후세방을 지향해야 하나 싶은데 이 생각이 적절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지향인지 제가 볼 때는 지양 같은데 정확하게 의미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답변을 드려보자면요. 앞에 말씀드린 거랑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그 100점짜리 처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독특한 기법으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기법이 비슷하면요. 이게 손으로 그리든 발로 그리든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든 그 특징은 변하진 않을 거예요. 이게 보통 한의사들이 말하는 뭐 관이라고 하죠. 네, 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환자를 보고 어떤 질병을 파악하는 관이 있으면은 근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죠. 스승하고 제자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관이 있으면은 사실 뭐 A란 처방을 쓰나 B란 처방을 쓰나 어떻게든 유효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게 어떻게 특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처방이 좀 다르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게 작용할 거고요. 근데 내가 이런 뭐 어떤 관점이 없이 뭘 하는지 모르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면은 이 처방도 써보고 저 처방도 써보고 하면서 이렇게 변죽만 올리면 환자를 낫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제가 하면서 한 번씩 버벅대는 게 이제는 눈이 좀 안 좋아지니까 커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커서 찾다가 이렇게 자꾸 버벅대는데 네. 보면은 이렇게 관역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변죽 올리는 거는 360도 어디를 때리든 다 변죽이에요. 이거는 관역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를 쓰든 하여튼 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건데 만약에 여기 가까운 여기를 맞춘다고 하면은 네, 어디를 때리든 이 중심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거의 100점에 가까운 높은 적중률을 보일 거였고 이 처방을 쓰든 이 처방을 쓰든 이 처방을 쓰든 다 비슷하게 효과를 내는 거죠. 처방은 다를지라도. 그러니까 보는 관점 같은 게 명확하면은 어떤 처방을 쓰든 효과는 조금 비슷하게 나요. 근데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네, 뭔 처방 쓰든 다 안 맞겠죠. 그래서 어, 적중률이 높은 처방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소화기를 치료할 때 이렇게 소화기를 치료할 때 이렇게 당장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증상에 맞는 뭐 평이산 계열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약간 중장기적으로 좀 소화 능력을 좋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육근자탕을 해서 약간 보하는 것까지 같이 해주는 거를 우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화도 안 되는데 여기다가 체력도 좀 떨어져 왔네. 그러면은 내가 판단할 때 체력 쪽이 조금 더 먼저다. 그러면은 보조혈기탕을 먼저 주고 나중에 이제 소화 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 내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좀 돼 있고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관역 중앙으로만 가게끔 하면은 뭘 쓰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목표하는 바가 뭔지 중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나는 이걸 먼저 해놓고 나서 좀 이쪽으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 당장 이걸 해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걸 쓰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환자가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우선 뭐 소화 쪽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걸 쓰고 그 뒤부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판단은 한의사 본인이 하는 거예요. 환자 직접 보면서 판단해서 하는 거고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치료 계획에 맞춰서 그때마다 처방을 하고 결국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처방에 큰 무게를 둔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네, 단 하나의 처방이 이상적인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진짜 관역 정중앙에 딱 꽂히는 그런 처방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같은 환자를 뭐 엄청나게 여러 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만족한 처방보다 더 좋은 처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만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치료법이 맞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처방할 때 많이들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을 정리해 봤고요. 가끔 재밌는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미 치료의 틀이 잡히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처방에 눈을 뜨신 분들은 참고해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